자, 전자책 만들기 클래스 어느덧 마지막 영상입니다. 물론 마지막은 아니고 HTML, CSS 기초나 혹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만든 전자책을 출판사를 만들고 혹은 출판사 대행사를 통해서 서점에 납품하고 배포하는 영상을 다루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기를 통해서 입법 만드는 거는 이번 영상이 아마 마지막이 될 거고요. 한번 또 전자책에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시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메타데이터는 우리가 앞에서는 시기를 사용해서 전자책에 들어가는 본문 혹은 여러 가지 파일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전자책 자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게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길에서 이렇게 메타데이터 에디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뭐 메뉴를 이용해서 봐도 돼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에디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 에디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전자책이 어떤 언어를 쓰는가, 전자책의 이름은 뭔가, 뭐 시길 버전이 뭔가, 최종 수정한 날짜는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일단은 메타데이터를 넣고 수정하고 하는 거는 자, 여기 add 메타데이터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만들었는지, 뭐 언제 출간했는지, 포맷이 뭐고, ISBN은 뭐고, 언어 뭐고, 출판사가 어디고 이런 말 그대로 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메타데이터고 프로퍼티의 경우도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EPUB 2 버전을 쓰느냐 3 버전을 쓰느냐에 따라서 메타데이터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2를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아마 슬라이드에는 3을 기준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막 치명적으로 요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만들 때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책의 제목과 이 책의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저자인데 이게 번역한 사람과 편집자와 저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런 거는 좀 행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서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마찬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장한 내용들은 어디에 저장되느냐? 자, 보세요. 랭귀지 잉글리시가 있죠. 사실 얘는 이미 우리가 돌리고 있는 시길 프로젝트에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여기 content.opf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타이틀 넣어야 되고요. 시길 버전 2.7이 아까 들어가 있고 랭귀지가 잉글리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이랑 3.0이랑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얘는 2.0은 EN 이렇게 줄여서 할 거고 3.0은 잉글리시 이렇게 풀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글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KO로 바꿔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OPF 파일이라든지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메타데이터 에디터가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은 더블 클릭했어요. 클릭하면은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코리안이죠. 그걸 넣고 OK를 하면은 자 여기가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스랑 타이틀 랭귀지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메타데이터에서 어스 없으니까 추가하겠습니다. 어스로 하고 여기 롤 이런 게 있네요. 일단은 그냥 제 이름 넣겠습니다. 어서 그 다음에 랭귀지 그 다음에 타이틀 어린 왕자
라고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에디터를 사용해서 넣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네, 요게 아마 3를 기준으로 한 거라서 기본으로 저장된 내용이 조금 다르죠. 2는 이제 보면 아까 시길 버전 이런 게 들어 있었는데 EPUB 3에서는 뭐 없지만 사실 이게 발행을 목표로 할 때 몇 가지 또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전자책을 발행해보고 배포해보고 난 이후에도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드 메타데이터랑 애드 프로퍼티 이용해서 하는 거를 봤는데 이거를 클릭했을 때 사실 여기 UI에 표현되는 글자가 원래는 달라야 됩니다. 원래는 여기는 애드 메타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애드 프로퍼티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수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그 시길 버전 2.8이나 뭐 2.7.1에서는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치명적인 오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클릭해서 더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시길에서 이제 메타데이터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물어보면은 AI가 잘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EPUB 2 버전일 때랑 3 버전일 때에 넣어야 되는 내용과 형식이 조금 달라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AI가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잘못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검토 한번 하고 나서서 그다음에 넣으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자책을 물론 1장과 2장 뭐 약간의 목차 요 정도의 내용만 넣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끝에 장까지 다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에다가 이제 커버 이미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시길에다가 그러니까 시길 프로젝트에서 이미지를 쓸 수 있게 일단은 파일을 추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툴에 가서 애드 커버라고 하는 이 메뉴를 이용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일단은 저는 별부터 했죠.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 이미지들 스크린샷으로 하든 AI 이미지로 하든 상관없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로 하면 되고요. 자, 일단 넣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AI로 만든 이미지를 cover.jpg라고 하는 파일로 여기 시길 EPUB 프로젝트 폴더에 일단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시길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길에 아마 여기서는 커버 넣는 그 기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메뉴로 가야 돼요. 메뉴, 툴즈, 애드 커버를 누르고요. 보면은 시길 프로젝트에 추가된 이미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폴더에만 넣었고 요거 파일 더하기를 안 했죠. 그래서 그거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는 게 맞아요. 요거를, 요거를 클릭해서 방금 넣었던 커버 이미지를 프로젝트에 불러오기를 하고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에 커버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메뉴의 툴, 애드 커버를 누르면은 이 커버 이미지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할 필요는 없고 그냥 OK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게 바뀌느냐? 여기 cover.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 파일이 나중에 만들게 되면은 알아서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장을 하고. 그러면 자, 조금 전까지는 이 prince.epub에 타이틀 커버가 없었습니다. 그냥 epub 기본 로고였는데 커버 우리가 방금 넣은 걸로 반영이 되었고 얘를 뭐 애플 북스나 뷰어에서 볼 때도 커버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 로딩할 때 나오고요. 아마 여기가 목차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글자 크기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들어가고 책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설명했던 것처럼 커버 이미지 파일 선택하면은 정확하게는 cover.xhtml이라고 파일이 추가되고 얘는 첫 페이지로 혹은 그 EPUB 파일 미리 보기를 할 때 이 이미지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EPUB 뷰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계속 요 실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macOS의 경우는 요 링크에 들어가면은 애플북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앱 열기 혹은 뭐 앱 설치해서
바로 다운로드 하면은 맥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로 볼 수 있고요. 윈도우즈의 경우는 기본 EPUB 뷰어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시도해보고 찾아봤는데 두 가지 정도를 추천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교보문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북 뷰어입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면 되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교보 이북 뷰어 다운로드 페이지가 아마 그 교보문고에서 링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게 될 거고, 정 안 되면 이거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안드로이드, iOS라고 하는데 윈도우에서 이걸 쓸 수 있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요. 혹은 예스24에서도 EPUB 뷰어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링크 복사해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아마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북 뷰어 안내하는 게 있어서 앱 PC 뷰어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있는데 우리는 이제 윈도우겠죠, 여러분들은. 요거 클릭해서 다운로드해서 하면은 교보문고나 S24나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은 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혹은 구매했던 이북을 볼 수 있게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방금 만든 것처럼 로컬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EPUB 파일 또한 뷰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설치해 가지고 실행하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S24도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교보문고도 로그인 없이 가능하고 알라딘에서도 이북 뷰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알라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북 EPUB 파일을 보기 위해서도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한번 설치하면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권장하지 않고요. 요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혹은 뭐 다른 이북 뷰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나중에 만든 EPUB 파일을 한번 검토하는 데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그인은 뭐냐? 자, C길에 보면은 자, C길에 보면은 메뉴에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만 추가로 설치해 놓은 건데 플러그인이 의미하는 건 뭐냐? 확장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길에서 일단은 전자책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쓰다 보면 이 기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 확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플러그인을 만들거나 하는 건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정말로 다시 말하자면 얘는 없어도 기본적인 전자책 완성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걸 볼 거냐? 제가 처음에 EPUB3랑 EPUB2의 차이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한번 만들고 나면은 바꾸는 게 조금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플러그인이 있어요. 자, 요 링크에 들어가면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구글에 검색해가지고 뭐 EPUB2, EPUB3 플러그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일단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기의 플러그인들은 다 여기 모바일 리드 요 주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가 이상하죠. 뭔가 이렇게 어디를 클릭해야 돼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대체로 다 이렇더라고요. 자, 이 EPUB2 아웃풋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분이 만든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설치 방법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요 zip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하면은 다운로드 한 상태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저는 편의상 원래는 다운로드 폴더에 있지만 편의상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시길로 이 플러그인을 어떻게 불러오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기를 켜고
플러그인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엔 이게 없을 거예요. 근데 매니지 플러그인이 있을 거라서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즈에 들어가면은 애드 리무브 아니지 요 애드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고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요거 epub 어쩌고.zip 파일을 오픈하면은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바로 쓸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시기를 한번 껐다가 키면은 여기 플러그인에 이렇게 저처럼 아웃풋이라고 해서 epub to output 플러그인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epub3로 만들어진 그 전자책을 2 버전으로도 다시 만들게 하는 역할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시연해 보진 않을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플러그인을 추가하고 플러그인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 여기 하면 되고 매니지 플러그인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선택하고 오픈하면은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다. 혹시 추가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시기를 다시 껐다가 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 epub3를 epub2로 이제 바꾸는 한번 그런 사례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예시가 있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튜토리얼에 보니까 있어 나왔습니다. 자, epub3를 만드는 경우는 이북 리더가 이 전자책 파일이 epub3 버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요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애드 시멘틱을 넣어야 된다. 바디 메터로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예, 몰라도 되고 별로 안 중요한 거라 별표 쳤어요. 두 번째로 이제 파일 점검은 얘도 마찬가지로 안 중요합니다. 무슨 역할이냐? 시계를 만들고 나서 epub을 만들고 나서 툴즈에 가서 리포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우리가 HTML 파일이 어떤 뭐 크기가 얼마나 되고 단어가 몇 개 있고 오타가 몇 개 있고 각각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약간 최종 점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지간하면 이렇게 에러가 없으면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링크가 없다든가 하는 게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니까 그때는 여기를 기반으로 오류를 수정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기능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보통 이제 입학 가이드 문서들에서 보면은 밸리데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만 이거를 사람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에러가 나면은 그때그때 생성형 AI한테 코드랑 에러 메시지 넣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자책 만들기 클래스 마지막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HTML이나 CSS 기초 혹은 이제 전자책 발행 이후 배포를 위해서 서점, 뭐 출판사 이런 행정 프로세스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여러분도 재밌는 전자책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고 만들다가 어렵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네, 저한테 그냥 돈 주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